안녕하십니까. DFW 이슈와 투자 사회의 강호빈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DFW 이슈와 투자의 메인을 맡으신 데이빗 김 씨를 모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간 주택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분명히 렌더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렌더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 렌더에 관한 스페셜리스트 저희 찰스 팍 씨 모셨는데요. 저희 찰스 팍 씨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프림 랜딩의 찰스 박입니다. 네.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꽤 유명한 분을 저희들이 모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꽤 오랫동안 그 론 쪽에 종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되셨죠? 제가 처음에는 커머셜 융자로 시작해가지고요. 실제 몰개지 융자를 한 지는 한 7년, 합쳐서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고. 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당황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또 하여튼 좋은 교육 자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재밌는 제일 힘들었던 거라든지 뭐 혹은 뭐 제일 뭐 저기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손님들이 나 돈이 많이 있어, 이렇게 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알고 보면은 그게 집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고, 또 굉장히 크레딧 점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니까 600점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비자 스테이러스 때문에 어떤 지금 상황이 불법자이신데 융자를 꼭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좀 난처했던 그런 일들도 있고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하나만 네, 꼬집어서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굉장히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인컴 또 뭐 서류 다 괜찮은데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뽑아보니까 기대보다 100점 정도는 떨어져 있어서 원하시는 이자율과 원하시는 조건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하지만 또 융자는 가능하신 상황이어서 다행히 마무리를 했지만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통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뭐 예를 들면 다운 페이먼트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세 가지 중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크레딧 점수. 크레딧 점수가 최소한 몇 점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620점 정도는 이상은 돼야 된다. 전에는 640점이었어요. 지금 620점으로 좀 내려왔고, FHA 융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580점 이상도 가능은 하세요. 그런데 손님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크레딧 점수를 잘 알지 못하세요. 알 기회가 없고 그냥 크레딧 카드 같은 데서 본인의 점수가 몇 점입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점수가 저희 같은 은행 기관에서 뽑으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세금 보고입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또 오해가 있는데 본인의 세금 보고 저 10만 불 했어요, 20만 불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막상 딱 받아보면 어떤 비즈니스를 파신 이익금 때문에 20만 불 세금 보고 하셨지만 실상 계속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계속되는 인컴은 5만 불도 안 되는, 그래서 막상 또 융자가 안 되고 아주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다운 페이먼트. 예,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없는 돈, 캐시나 빌린 돈, 융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손님이 오시면 좀 당황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렌더 차원에서 미리 꼭 그 미팅을 가지셔서 그 다음에 프리 퀄리피케이션을 받아서 오시라고 이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먼저 집 먼저 그런 보여달라고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데 네. 그래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럼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 사실은 손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부분만 제가 1시간, 2시간 설명드려요. 그래도 질문이 너무 많아서 또 전화 오고 이메일 오고 카톡 오고 정말 많은 시간을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방대해서 어떤 때는 또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또 오해도 생기기도 하는데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가 융자를 개런티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제 융자가 들어가서 언더라이터가 리뷰를 하고 승인을 해야만 그게 진짜 승인이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집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융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대화보다는 이렇게 강의로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최대한 짧게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네, 집 융자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 어떻게 하면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를 받으실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리스트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들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는 2년 W2 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1040 개인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는 2년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경우에 최근 한 달 동안 받으신 월급 명세서, 한 달에 2번 받으시는 분들은 2장, 일주일에 1번 받으시는 분들은 4장을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2달 뱅크 스테이먼트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카피,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영주권 카피와 또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비자 카피를 꼭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 경우가 처음 집을 사시는 경우가 아닌 분들,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 집에 대한 인포메이션, 몰게지 스테이먼이라든지 프로퍼티 텍스, 또 인슈런스, HOA 그런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꼭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employment history가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지.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을 넘기셨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2년이 안 되셨으면 그 전 직장 또는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의 HR, Human Resource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쪽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지금 일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Residential History를 저희가 물어봅니다.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지 혹은 하우스에서 살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부터 살고 계신지 역시 2년이 킵니다. 2년 이상 사셨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이 안 되셨으면 전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주소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렌트비를 얼마나 내고 계신지 또 꼭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크레딧 히스토리를 물어보는데요. 많은 경우에 손님들이 알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그 리포트를 참조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FICO 스코어, 보통 에코팩스, 트랜스유니언, 익스피리언 세 군데서 보여주는 점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중간 두 번째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한 군데서 800점, 또 한 군데서 700점, 또 한 군데서 600점이다. 그러면 700점이 손님의 점수가 됩니다. 또한 바로워가 두 분이신데 한 분이 낮고 한 분이 높아요. 즉 한 분이 700, 한 분이 600이다. 그러면 600점 낮은 점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마다 미니멈 최소한 크레딧 점수가 이 점수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점수가 있어요.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 620점, FHA도 640점이었는데 620점으로 지금 좀 하향 조정되었고요. 그러나 580점 이상 되시는 분도 융자가 가능하실 수 있어요. 물론 좀 제약 조건이 따르고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융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크게 네 번째로 Residency Status and Docs,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아니면 비영주권자냐. 비영주권자인 경우엔 어떤 비자를 가지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한국 분들이 E2 비자, H1B 비자, J, O 등등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비자가 있으시면 융자는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없다면 융자를 받으실 수 없어요. 즉 학생 신분인 분들 융자 받으시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컨벤셔널 론이라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에서 하고 있는 융자들이고요. FHA 융자라 그래서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는, 그래서 컨벤셔널 론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에서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또 은행들이 믿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융자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VA 론이라 그래서 군인들을 위한 융자가 있고요. USDA 론이라 그래서 도시가 아닌 시골 지역에 집을 사실 경우에 받으실 수 있는 융자가 있는데, VA 론과 USDA 론의 특징은 No down payment,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 융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가능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다운 페이먼트과 클로징 코스트인데요. 보통 최소한 손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퍼센티지가 있어요. Purchase Price에 사시는 금액의 5% 또는 3.5%는 손님 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20% 다운을 하시면 몰게지 인슈런스가 없기 때문에 달달이 몰게지 인슈런스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20%의 다운이 준비가 안 돼 있으셔도 3.5% 혹은 5%만 가지고 융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10만 불 있어요, 20만 불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막상 그 돈이 현금이라든지 빌린 돈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융자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미리 전문가와 상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2달 뱅크 스테이먼트를 요청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최근에 디파짓된 내역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손님의 인컴의 절반 이상의 크기의 돈이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그것을 large 디파짓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경우는 자세하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출처를 서류로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기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패밀리가 오케이,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줄게, 이렇게 기프트로 받으시면 그 돈을 합법적으로 다운 페이먼트과 클로징 코스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캐시 디파짓, 집에 갖고 있는 캐시 은행에 막 디파짓 하시고 이제 합법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달 뱅크 스테이먼트의 디파짓 내역 중에 캐시 디파짓은 융자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 융자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디파짓 하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맥시멈 론 어마운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컨벤셔널 론의 맥스는 45만 3,100불입니다.
그리고 FHA 론은 38만 6,400불이고요. VA 론 경우는 역시 컨벤셔널 론과 마찬가지로 45만 3,100불까지가 리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융자 금액이 45만 3,100불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전보론을 이용하셔야 돼요. 전보론은 45만 3,100불 이상 뭐 100만 불,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 200만 불까지도 가능하신데요.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크레딧 점수도 더 높은 점수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다운페이도 미니멈 20%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그 외에도 몰게지 페이먼 리저브라 그래서 돈을 내가 클로징 비용과 다운페이 외에도 더 충분한 여윳돈이 있다 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문가와 잘 상담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집을 사는 경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융자를 재융자하는 경우냐, 그리고 집을 담보로 캐시를 뽑는 그런 융자냐에 따라서 또 론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 내가 직접 들어가 사는 프라이머리 하우스, 내가 사는 집이냐 아니면 세컨 하우스 또는 베이케이션 홈이라고 하는데요. 별장 형태의 1년에 한두 번 놀러 가서 잠깐 머무는 그런 형태의 집이냐 아니면 렌트를 줘서 렌탈 인컴을 발생시키는 투자형 집이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잘 상담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론 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많은 손님들이 30년, 15년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은행들이 10년, 20년 픽스드 론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고정이자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3, 5, 7, 10 years arm이라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은 낮은 이자로 고정을 시켜드려요.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당시의 시세로 변동하는 adjustable rate 몰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집을 다 갚을 수 있다. 혹은 그 안에 내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겠다 하시면 활용하셔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한 페이지당 30분, 1시간씩 설명을 드려야 좀 흡족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전체를 10분 안에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융자 전문가와 깊은 상담을 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